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한국에서 미국에 물건을 보내서 어떻게 통관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다 나누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물건이 보내져서 무사히 통관이 됐을 때 미국의 그 로컬 시장을 어떻게 페너트레이션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물론 그 물건을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 수량이라든지 그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좋은 소식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아시아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이미 그 수출에 대한 경험을 가지시고 미국에 진출하려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품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성공할 것 같은, 그래서 미국을 진출하고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리턴 폴리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이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그 셀러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마존 측에서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아마존 측에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셀러가 너무 과잉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팔러스를 더 강화해서 셀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을 본다는 게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니고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프라임이라는 거는 보통 그 넥스트데이 서비스 딜리버리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물건이 좀 잘 팔리면 벤더가 그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 그 창고에 물건을 보내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FBA라고 해서 Fulfillment by Amazon, 이제 이렇게 해서 FBA를 활용을 하면 좋은 점이 아주 많죠. 결국은 제가 보는 그 아마존 세일즈의 성공의 비결은 50% 이상이 아이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아이템 선정인 거죠. 아이템 선정이다. 네, 그리고 아이템 가격이 선정을 어떤가요?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판매를 결정하기 이전에, 왜냐면 그 운송비나 그 제품을 각 그 창고에다가 분산해서 놓으시려고 하시면 그만큼 많은 양의 재고를 미국 쪽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을 하기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종이컵을 저희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판매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비슷한 종이컵의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지, 몇 페이지나 되는지, 심지어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매하시니까 앞에 상단에 첫 퍼스트 페이지나 세컨드 페이지 이상 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 상단 페이지에서 어떤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까지 그 경쟁이 많아서, 근데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면 이건 레드오션이라고 보시고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고민을 정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풍부해가지고 이걸 광고로 때려서, 지금 아마존이 그걸 독려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도 PPP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걸 얼마를 더 많이 자금을 내서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 차지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거를 통한 노출을 하기 때문에 다 머니 게임인 거죠. 그런 분도 염려하셔서 50% 이상이 아이템 선정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운송비죠. 운송비가 반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고, 운송비 책정,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그 프라이싱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제품의 품질 중요하지만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싱 포인트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운송비도 잘 고려하셔서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는 3년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업체들 제품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서 그렇죠. 이제 그 K-웨이브 때문에, 한류 때문에 예를 들면 뷰티 아이템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브랜딩이에요. 제 브랜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도가 아주 낮죠.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 중에서 LA를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 맞을 수 있어요. 나는 먼저 한인 일단 단기 수익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인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그리고 아시안 마켓, 뭐 히스패닉 마켓, 그리고 미국 로컬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많은 물건들이 한인을 상대로 처음은 시작을 개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좀 얻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때 미국 메이저 그 주류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는데 물론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경우도 그게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이미 이제 뭐 현대 삼성은 미국인들 로컬 시장에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프터 서비스가 이제 메인터넌스 기간이 2년 동안 무료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죠. 그래서 한국 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그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그 전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비유리 쪽에 그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원가 계산할 때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들이 그 리턴 팔릿이나 그거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네, 그거 하셨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턴을 해드리고 싶어도 어떤 그 손실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리턴을 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자체가 쉽지는 않죠. 이제 단계별로 그 접근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비단 한인 시장을 공략을 했을 경우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특히 음식이나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죠. 예. 일단 브랜드를 보고 대기업 제품이면 그냥 선뜻 사요. 믿고 그런 게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끔 중소기업들이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희 로고 있는데요. 저희 브랜딩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브랜딩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예요. 인지도, 그 어웨어니스. 충성도, 그렇죠. 로열티 같은 것도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어웨어니스가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뭐 당장 뭐 6개월 안에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브랜딩된 겐주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브랜딩을 하는 거에 정부에서도 막강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 된 거고 지금 한국인의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내에서 제품 판매를 하려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 우리가 뭐 온라인 마케팅이라 하고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소비자랑 이렇게 그 일대 다수로 커넥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 제품에 대한 각인을 심어주는 거 그런 작업들이 이런 모든 마케팅의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네임밸류가 없으면 어떤 우리가 설티파이가 됐다는 그런 공인이 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설티피케이션을 보여주는 거 뭐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던 어떤 제품이 IT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턴 설티파이가 이미 패턴 파일이 됐다는 부가적인 계속해서 그런 레퓨테이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지 그나마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들 뭐 FDA는 가끔 실수로 중소기업들이 FDA 로고를 다 찍어내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왠지 어떤 공신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로고를 이렇게 다 뭐 각 제품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트레이드 마크는 아시잖아요. TM이라고 이제 각 그 네임 옆에 이렇게 로고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패턴 이런 거는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패턴 파일도 된 거고 뭐 패턴이 펜던됐다, 펜딩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그 B2B로 거래하실 때 B2B나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 컨슈머로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 계약서상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그 USPTO 그러니까 US Patent Trademark Office에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uspto.org에서 이런 모든 이제 패턴이나 트레이드마크를 파일하게 돼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미국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패턴 지금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도 트레이드마크나 패턴을 파일링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사실 비용이 뭐 2,500불에서 뭐 이거는 뭐 300불에서 천차만별이야. 왜냐면 이게 시간당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차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아시고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영어가 편리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유사한 트레이드마크가 있는지 우리 제품과 그래서 분석을 하시고 나중에 안 그러면 수가 걸리면요. 특히 패턴이 이미 파일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수를 받으셨을 때 그거에 대한 그 페널티를 무시하라고 그동안 버신 돈 이상을 다 페널티로 부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다 이제 저희 같은 뭐 어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 제품을 안전하게 로컬 시장에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시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브랜딩을 서서히 해 나가시는데 이거를 뭐 당장 내가 1년 안에 뭐 브랜딩을 해서 얼마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이제 단위 시장으로는 가장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6개월은 기본으로 투자를 하시고 뭐 1년, 2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경쟁사들은 이미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투자를 중간에 멈추시거나 아니면은 자금의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정말 더욱더 전략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리 전 박사님 얘기대로 물건을 갖다 이제 그 뭐랄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특허 기술적인 그런 제품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특허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그 상표는 등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패턴으로 허가를 받는 그런 거죠.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허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우리 전 박사님 얘기한 거를 보면 업종마다 또 차이가 있고 제품마다 차이가 있고 또 타겟 마켓마다 또 틀릴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담을 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프라이싱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중소업체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으로 진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페너트레이션 전략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첫 단계에서 아무도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어웨어니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시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예를 들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소비자들 리뷰가 쌓이고 나서는 그 다음엔 다시 프라이싱 포인트를 다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제가 힘든 부분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 마진이 없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으로는 어떤 유통업체도 그 금액으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본인들이 해서 그걸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브랜딩이 되어 있는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 쉬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프로모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이 현재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한국 그런 물건들을 받아다가 본인들이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마케팅 비용을 거기에 쏟아내야 된다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셔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양보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 마인드 면에서도 미국을 진출하려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초반에는 약간의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죠. 네. 그런 마진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그 시장에 일단 어떤 시제품을 이렇게 그 많이 깔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걸 테스트해서 각자 본인들이 제품이 좋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만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이 한국에서 파는 거는 그래도 적은 인구의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도달하기가 쉽지만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또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없으면 그 물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팔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 우리 전 박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아마도 그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잊지 마시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